안녕하세요. 3월 25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일단 어떤 내용들 나오고 있는지 이 미국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면은 이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3월달 FOMC 훈풍이 계속해서 이어지긴 했지만 너무 많이 올라와갖고 이에 따른 조정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는 혼조세로 장이 마감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을 좀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뭐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분위기가 괜찮게 유지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보면 좋은 내용이 뭐가 있냐면 일단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 연준에서 그동안 금리 인하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던 이들 같은 경우에도 한 번 정도는 내리는 게 맞지 않냐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연준의 점도표를 살펴보게 된다면은 그래도 올해 3회 정도의 금리 인하는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중론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의 속도는 조금 조절이 되면서 차근차근 진행이 될 수 있어도 결과적으로 꾸준하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이 시장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금리 인하가 되는 동안에는 거의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진행이 될 텐데 우상향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 모습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이 6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은요. 이 50% 중반까지 빠졌던 게 현재 75%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이 수치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제 금리 인하 얼마 안 남았고 요거 시장에 선반영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확실하게 한 번 더 발상이 나올 수 있겠구나. 요거 기대해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시장 입장에서는 이게 중국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소외됐던 거 좀 몰아서 받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금리 인하 관련해가지고 모두가 6월이라지만 우리는 4월도 가능성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큰 소비 시장 하나가 또 좀 괜찮아지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려고 하는 이것도 기대해 보기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과 유럽이 이렇게 풀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수출 중심인 제조업 중심인 한국 입장에서는 숨통이 좀 트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동안은 반도체 얘기만 계속 나왔는데 반도체 이외의 것들도 살아날 수가 있다. 그래서 현재 국제유가는 WTI 기준 80.63달러로 마이너스 0.54% 하락 마감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다 보니까 채권은 강세, 달러는 강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외에 우리가 좀 주목해보면 좋을 내용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면은 일단 미국이 계속해서 자국 우선주의로 진행을 하면서 금리 인하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미국 재산업화 이거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투자가 앞으로 더욱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진 않겠죠. 그럼 미국의 이 인프라에 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공작 기계부터 시작을 해서 장비 아니면은 뭐 전선 막 이런 쪽들 같은 경우를 납품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변압기 관련으로도 더욱더 좋아지면 좋아지지 나빠지진 않을 것이다라는 거 기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중국으로 이제 어느 정도 반사수혜를 받는 이런 제조업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인프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앞으로 수혜받을 가능성 높다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고 자 그리고 지금 가자 휴전안 관련해가지고 지금 불발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고 있지만은 그래도 미국 쪽이랑 유럽이 이스라엘의 압박을 계속하고 있고 이 휴전은 결국에 이 팔레스타인보다도 이스라엘의 이제 마음에 따라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유지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휴전 가능성도 점점점 어느 정도 올라올 수는 있을 것이다. 근데 만약에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러시아의 손을 잡으면 어떻게 하냐, 막 이런 거를 물어보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과거에 이제 1차 중동 전쟁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전쟁을 할 수 있었던 그 뒷배에는 미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계속해서 지원해줬던 미국을 뒤통수 치고 러시아랑 손을 잡는다? 물론 국제 정세상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미국과의 연결성이 약해지게 되면은 나중에 그건 다 이스라엘에게 안 좋은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연 그들이 그렇게 선택을 할까?
그래서 이 부분은 미국의 의도가 푸시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결국에는 여기 흐름 연결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그리고 신만전자, SK 하이닉스, 개미꿈 다시 부푼다. 반도체 봄 성큼 얘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을 거의 코앞까지 따라왔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죠. 자, 그래가지고 반도체는 AI 관련 테마 때문에라도 이제부터 시작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전기차 충전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가지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바닥 짚고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동안 당장 한국만 하더라도 2차 전지가 생각했던 것보다 막 되게 강했다가도 되게 약한 식으로 바뀌었던 부분이 뭡니까? 전기차 판매량이 약했던 거잖아요. 근데 전기차 판매 이 관련해가지고 가장 큰 언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충전 인프라가 아쉽다라는 부분이었고, 근데 그게 해결된다?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선순환 구조로 짜이는 모습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폐배터리 관련으로도 전기차 시장이 커지게 되면은 함께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폐배터리 얘기해서 나오는 건데, 이제 폐기물 관련해가지고도 계속해서 재활용에 대한 이슈가 커지는 게 현재 보여지고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이 석유화학 관련 업계들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수명이 조금씩 많이 가고 있습니다. 성장성은 꺾였고, 이제 얼만큼 이렇게 떨어지는 걸 완만하게 만들 것이냐, 여기에 모든 기업들의 초점이 딱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재활용이나 2차 전지, 이런 쪽으로 풀려는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련 내용들, 재활용 관련으로도 그리고 당연히 탄소 배출 관련으로도 다시 한번 떠오를 가능성이 높으니까 쭉 한번 보시면 좋고요. 원전으로도 상당히 괜찮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으니까 3월 달에 폴란드, 6월 달에 체코 이외에도 지금 EU 쪽에서도 원전 관련된 정상 요구 관련한 회의 또 진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도 수혜를 받는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오늘 일이 아니죠.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한 이 농기계 이런 쪽에 대한 투자도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 한 최근 2, 3년 동안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 관련해가지고 산업 리포트도 다시 한번 나오면서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는 뭐 괜찮다. 이쪽도 어떻게 보면 곡물이 바닥을 찍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 다시 한번 곡물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또 반응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이제 참고하시면서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면 딱 시작하기 전에 올려드리는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참고해 보시길 바라며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멤버십 황제주 수익률하고요. 멤버십 종목 다른 것들 어떠한 움직임이 보여지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2월 3일 이날 2월 2일 장 끝나고 주말에 보실 수 있는 멤버십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이때 보시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종가 기준 17만 9,300원에 이거 괜찮다, 보면 좋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상황 어떻다? 그대로 쭉 올라가면서 100%세 자리 넘는 수익률 만들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올라가면서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런 황제주로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알테오젠, HLB 모두 100% 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죠. 그리고 최근 이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정말 한 두 번은 반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가 있었는데 어떻죠? 꺾이는 거 없이 추세 긍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일반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한번 보시면 괜찮겠다 싶어갖고 업로드를 진행을 해드렸는데 한번 동영상 가서 보시면은 날짜랑 이 수정이 불가능하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단기성으로 잡아갈 수 있는 제가 이제 수익률을 정리를 해놓는데 최근에 들어갔던 뭐 원익 IPS 같은 경우에도 현재 계속 올라가서 10% 이상의 수익이 만들어진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젠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없었던 이런 종목들도 최근 또 한 번 올라갔고 이외에도 이 많은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좋은 파동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원익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타점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구간이 굉장히 절묘하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전 지금 이 순간에도 단타, 스윙, 중장기 모두 다 할 수 있는 종목 좋은 것들만 골라서 차트, 수급, 재료를 가지고 멤버십 영상에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함께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멤버십 이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가입하기 있으니까 같이 하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좋은 것만 모아서 올려드리는 거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한 달에 치킨 한 마리 가격? 그것도 안 되니까요. 18,000원. 황제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 공부를 하면서 역대급 수익률 올해 하반기까지 또 한번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 조금 많이 빠지긴 했어요. 그런데 오케이. 하락한 건 알겠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그래도 마냥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어떤 걸 기준으로 보면 괜찮을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이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에 뭐 악재라고 할 수 있었던 것들 뭐가 있는지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하면은 분식회계 관련해 가지고 과징금 나왔죠. 액수로는 100억대 중반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케이 안 좋은 내용인 건 알지만 연간 1조 버는 회사에서 이 정도 금액이다. 예, 아무것도 아니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 장중에 나왔으면서 이미 소화를 끝낸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지금 떨어지는 건 아니냐 하시는 분들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영향을 미치는 핵심이 뭐냐라는 걸 보면은 최근에 AI 관련 내용 때문에 SMR 관련주들도 쭉 올라갔었죠. 그런데 이 AI 컨퍼런스가 끝나고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또 한 번 SMR 이쪽의 대장인 뉴스케일 파워가 한 번 더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의 움직임이 시장의 악재로 작용을 했던 것이 아닌가. 자, 근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AI는 지금 이 순간에도 뭐 건설 들어갔다는 내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향후에 전력이 보다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슈를 소화했다라고 해서 관련 내용이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어느 순간부터 가격 방어는 물론이거니와 이 부분에 대한 후속 뉴스가 나오면서 반전의 기미 요거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소형 원전 말고도 대형 원전 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이 좋은 소식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들려오고 있어가지고요. 이 우라늄 선물을 보면 다시금 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는 최근의 움직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금 전 고점까지 올라가면 베스트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 당장의 방향만 하더라도 괜찮게 정말 긍정적으로 보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이 원전 시장에 이슈하면은 이 폴란드가 이제 마지막 이 건설 직전의 단계 진행하는 거 요거 생각할 수 있고 6월 달엔 체코 있잖아요. 그런데 이 원전을 짓는 데 있어서 금융적인 부분을 수출하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책임하는 이러한 계약들이 하나씩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금융위원장이 어떻게 폴란드로 날아가게 되었다. 물론 방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원전에 대한 부분도 나올 수가 있어서 잘만 하면은 이전에 예고해놨던 이 일정의 마무리가 이번에 보여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부분에 대한 후속 뉴스가 또 한 번 나오게 된다면 한국 원전 관련주들 꿈틀거리는 거 누려볼 수 있겠죠? 거기다가 원전이 커지면 수소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수요, 인프라 부족한 수소 산업, 인프라부터 일단 깔면서 수요를 늘리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미래 기대감은 계속해서 커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 수소가 무조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전기라는 게 한번 발전을 시작을 하면은 계속 이어가야 되잖아요. 중간에 멈췄다가 다시금 이걸 높인다? 그럼 거기서 또 손실되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저녁 되면은 전기세가 싸져가지고 이걸 소화하려고 어떻게까지 한다? 댐! 이렇게 해서 물 떨어지면은 터빈 돌려가지고 이 아래에 있는 물을 이렇게 위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전기로 남아 돌면은 이런 것까지 하는 순간이 오는데 이거를 수소 쪽으로 이렇게 바꾸는 요 사업이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도 자산으로 잡히게 될 테니까.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원전이나 이 전력 발전 시설 투자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 야, 이거 수소는 앞으로 여기에 맞춰서 정비례를 하면 했지 이 꺾이진 않겠구나. 실생활에서 이용을 안 할 것 같으면요. 발전 쪽에서 커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것만 보시더라도 이쪽의 미래도 밝은 상황이다라는 걸 감안을 하며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안 좋은 부분이 어느 정도 있지만 그 이상의 좋은 부분도 있다라는 걸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일단 가격은 중요한 건 빠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수급과 차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 일단 제가 수급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뭐죠? 이 종목을 올려주고 있는 건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들이 마이너스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나쁘게 생각하지 말자. 자, 그런데 최근 4거래일 동안 어떤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외국인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오늘 마무리되는 거 보긴 해야 되겠지만 빨간불이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물론 기관이 매도를 많이 해서 이들의 물량을 소화하기까지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결국에 외국인이 매수세를 더 해주고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외국인이 좋으면 그냥 지켜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지라인은 어떤 걸 생각해 보면 좋다? 과거에 계속해서 베스트는 11선 위지만 그래도 이제 21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줘 왔기 때문에 21선 위에서 가격이 방어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여기를 중점적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닥을 찍고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요. 이제 2만 원 위에 물려 있는 개미들이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는 요 아래까지만 우선 보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핵심 포인트가 될 부분 하나씩 짚어봤는데 이걸 총정리 한번 하면서 영상 맞춰보도록 하면은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들을 봤을 때보다 악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 SMR의 가격 하락이나 아니면 이번에 과징금 관련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단기적인 부분이고 소화가 가능하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여러 호재들, 특히나 폴란드 원전 관련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후속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 순식간에 이 악재 해소는 물론이거니와 반전 가능해 보인다. 그랬을 때 이 수급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위주로 보시면 좋고 그리고 지지라인은 21선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땐 2만 원 아래까지 일단 지켜보도록 하고 만약에 2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외국인 수급이 2만 원 위에서도 들어온다면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한번 더 올라가는 거 노려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위에서 수급이 안 들어와? 그럼 여기가 고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며 단기적인 추세의 마무리 기억을 해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위치에서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 정리를 맞춰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번 주 한 주도 화이팅입니다.